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판타지를 하나 박살냈잖아요. 일본 여자에 대한.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일본 여자의 그런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귀신같이 노딱을 먹어가지고 화딱지 나서 지우고 다시 찍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왠지 타이밍이 오늘 올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유토피아 박살내는 김에 오늘 제대로 박살내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본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좀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일본 여자와 한국 남자가 잘 맞는 거에 대해서 나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한국 남자랑 일본 여자가 잘 맞는다는 느낌, 어떻게 보면 피해자끼리의 만남이라고 했지. 근데 이 피해자끼리의 만남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런 경제적인 요인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경제랑 연관이 돼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부터 이제 성장이 끝나고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동안 성장을 해왔던 나라고,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를 거의 뭐 30년 정도 이제 계속 이제 주구장창 내려왔던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디플레이션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그게 그냥 디플레이션 하면 그냥 물가 싼 거 아니야? 집값 떨어지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맞아. 그것만 보면 좋은 게 맞단 말이야. 물건값 안 오르고 이제 뭐 집값 막 부동산 떨어지고 뭐 주식도 조금 떨어지면 떨어졌지 뭐 별 상관 있나. 해외로 투자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월급도 안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을 얘들은 30년 동안 겪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거든요, 사회적인 전반으로. 그래서 이게 딱 한국 여자, 일본 여자의 차이라고 보면 돼. 한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고성장의 꿀을 계속 빨아왔기 때문에, 일본은 안 그런 줄 알아요? 일본 버블 때 여자 머리, 눈이 요게 달려 있었어. 그래서 남자들도 엄청 개빡 돌았잖아, 그때. 그렇게 돼 있다가 결국엔 30년 디플레가 오게 되니까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거야. 왜? 일단 나도 살아야겠거든. 살려고 하니까 힘을 합쳐야지 답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씩 내려놓게 된 거고, 한국은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이제 한국 여자들도 내려놓겠지. 어떻게 보면 이제 눈치 빠른 여자들은 지금 내려놓기 시작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 남자 한국 여자의 콤비는 보게 되면 사실 내가 내 주변에도 결혼한 사람 얘기를 들어봤단 말이야. 이게 장점과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뭐 일단 안 좋은 점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잘 맞는 건 있단 말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일본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뭔가 개념을 좀 학습한 게 있거든. 그래서 일단 그걸 떠나가지고 일본 나라 색깔 자체가 자기 감정을 잘 안 드러낸단 말이야. 잘 안 드러내. 한국은 되게 공격적으로 잘 드러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일본 여자는 그런 걸 꾹꾹 삼키고, 그리고 뭔가 이제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 굉장히 잘해. 이런 것들이 잘 맞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러나 저러나 남자는 인정의 동물인데, 그런 부분에서 일본 여자가 잘 충족해 주는 게 있거든. 그리고 뭔가 잘못해도 미안 한마디면 풀 수 있는 것들 한국 여자들은 잘 못한단 말이야, 그거를. 근데 일본 여자들은 존나 쉽게 하거든. 이게 왜 미안하지 싶은 일마저도 미안하다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잘 맞는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둘이 만나면 잘 살 것 같잖아. 그리고 뭐 가장 큰 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집도 잘 안 해가잖아. 그래서 뭐 보더라도 가장 큰 게 집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일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보는 거야.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둘이 무슨 돈이 있냐, 니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집에 대한 니즈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크진 않단 말이야. 왜? 아까 말했던 30년 디플레 안에 그 답이 있거든. 집값이 엄청나게 폭락한 걸 걔들은 눈으로 봤잖아. 거의 뭐 떨어졌을 때 80%가 날아갔다고 해. 진짜 고점에서 보면 집값이. 80% 집값이 날아갔다고.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2억이 됐단 말이야. 물론 우리나라에는 이런 식으로 박살난 일은 오지 않아. 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본 것도 있고, 뭐 지진 같은 것들도 있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집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 일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디플레이랑 다 맞물리게 돼가지고 한국 남자한테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게 됐는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거,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들이 단점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역설적으로 안 하면 이게 한국 여자의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 한국 여자는 감정을 다 드러낸단 말이야. 되게 쉬워.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정말로 여자 중에서 감정선이 불안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애에서 오빠 왜 그랬는데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알면서 왜 그랬는데 이런 정도에 부리는 애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여자들은 이렇게 뭔가 못마땅한 게 있잖아. 이게 다 풀어버리잖아. 그러면 사고를 잘 안 친다니까, 진짜. 그래서 이게 역설인데, 오히려 감정적인 여자들이 사고를 잘 안 쳐요. 자기가 그걸 다 발산을 하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일본 여자는 아까 말했잖아. 감정을 잘 안 드러내. 그게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또 마냥 그렇지는 않은 게, 어떤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일본 여자들은. 이게 다 꾹꾹 눌러 담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유행했던 것 중 하나가 하드코어했던 황혼이온 있잖아. 남자가 술 먹고 꼬장 부리는 거, 그거를 몇십 년 동안 다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혼할 때 그걸로 진짜 퇴직금 다 털어가는 거 엄청 유행했어. 그게 일본의 종특이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해주면 상관없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 한국 여자한테 익숙한 남자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철저하게 의뢰 연애만 했던 사람들이 또 일본 여자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갑의 위치를 들려고 하는 이런 병신 같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일본 여자는 그걸 다 꼴꼴 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찰나에 진짜 크게 크리티컬 히트로 확 들어온다는 것들이죠. 그땐 걷잡을 수 없게. 그래서 이렇게 안 맞는 정서적인 차이가 있고, 근데 이것보다는 내가 볼 때 가장 큰 게, 일본은 좀 바람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바람을 잘 펴.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많이 피냐라고 말하면, 뭐 그 수치상으로 뭐 나온 게 없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핀단 말이에요. 일본이란 나라가. 그래서 이게 문화적인 것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 일본은 또 결혼하고 나면, 나는 몰랐는데 한 2년쯤 지나면 각방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 실제로 그렇거든. 나도 그래서 물어봤어, 내 친구 유키한테. 야, 너도 각방 쓰냐니까 자기도 각방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러나 저러나 남자 여자 트러블이 생기고 잘 안 맞게 되는 건 일본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다가 각방 쓰게 되잖아. 그러면 서로 딴짓 하는 거야, 그게 진짜. 그래서 일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남자들이 불륜 저지르는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엔 일본 남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누구랑 저지를 거라 생각해? 일본 여자랑 저지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람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관대해.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그런 게 있어. 한국 여자들이 기가 세고 뭐 이게 제멋대로인 게 있긴 하지만 유교 영향 때문에 바람은 그래도 조금 덜 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일본 사람들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뭐 이 얘기 듣는 여러분들은 아니 그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요즘 들어서 심해진 건 사실이지만 이러나 저러나 그 유교권의 영향 때문에 한국 여자들은 좀 참고 사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을 하고 나면 남자 여자 못마땅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 바람은 피는 놈이 핀다라고 얘기하잖아. 참는 사람은 참다고 얘기하잖아. 뭐가 못마땅해도. 근데 일본 내에서는 그런 게 잘 없어. 일본에서 뭔가 좀 못마땅하잖아. 그러면 그런 거 그냥 쉽게 얘기 치고, 그런 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들이야. 근데 이런 거 두 개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일본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라는 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당위성을 제공하지 못할 거란 말이야. 왜? 내가 늘상 말한 것처럼 좋은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당연히 상관없지. 근데 문제는 좋은 사람 만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큰 문제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한 게, 지금 여러분이 일본 여자랑 만나서 결혼을 하려게 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어플리케이션 깔짝거리다가, 그죠? 그러다가 뭐 이제 미프 이런 거 깔짝거리다가, 그러다가 뭐 다른 뭐 어플 깔짝거리다가, 그게 아니면 그냥 뭐 일본 여행 가서 꼬시자, 아니면 가봤자 뭐 도쿄 가면 시노코보 이런 데 어슬렁거리게 할 건데, 이 루트 세 개가 전부 다 셧더 뻑이라는 거예요. 내가 느낀 게 일본 여자도 한국 문화에 적응되잖아. 그러면 진짜 김치화가 빨리 돼. 진짜 김치화라고 해야 되나? 장난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난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런 한국 문화에 적응 완료한 그런 일본 여자들 진짜 많이 봤거든. 진짜 많이까 아니면 몇 명 봤단 말이야. 근데 사람 결국엔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그리고 한국 남자들 특히나 이제 일본 여자면 눈 뒤집혀져고 난리 나거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시노코보 이런 데 간다고 해도 사실상 거기에 가면 한국인 버프가 있기야 있지. 근데 문제는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을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게 일본 살아보면 느껴지게 된 게 있거든. 이 30년 디플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새벽 2시에 규동집을 가면 알 수 있어. 새벽 2시에 규동집 가잖아. 그러면 와 진짜 칭칭해. 사람들 눈 다 퀭해가지고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뭔가 그 한류 뽕에 심취한 애들 중에서 약간 너드한 애들이 많단 말이야. 케이팝 뽕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여자 찐따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너드한 애들이 많은데, 여자들의 감정선은 다크하게 가잖아. 환경이 다크해지나. 그러면 포텐이 존나 터질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 감정선이. 근데 문제는 그런 애들 여러분이 처음 봤을 때 알아볼 방법이 없단 말이야. 원래 여자가 맘먹고 탄 때리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남자가 이길 수가 없는데, 일본 여자는 절대로 자기 그걸 말을 안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언제 크리티컬 터지냐? 결혼하고 나 터진 경우 되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맨날 일본 결혼 성공한 사람들만 봐서 그렇지, 실패한 사람 결혼 찾아보잖아. 그러면 진짜 그 여자 때문에 한국에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일본 왔는데도, 그래서 뭐 할 게 없잖아. 뭐 일용직이나 하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말도 안 통해. 그러다 보니까 여자한테 존나 대놓고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일본은 이지메이 국가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거.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루트에서 정상적인 일본 여자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뭐 이제 그 한일 유튜버들 보잖아. 한남 인력 커플 보면 걔들 특징이 뭐야? 거진 다 일본에 이제 본진 차린 애들이야. 일본 내 커뮤니티 센터 짓고 그 안에서 이제 적응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해서 거기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란 말이야. 당연히 얘기도 원어민 수준 네이티브로 하고 이런 환경이 되는 멀쩡한 일본 여자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일본 여자들이 뭐 한국 남자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잖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인기 많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이게 숫자를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 통계적으로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이 거의 지금 10% 넘었잖아. 일본에서는 한국 남자 제일 인기 많다, 제일 국제결혼 많이 한다는데 그 나라는 원래 국제결혼 비율이 안 높아. 3%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많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본 여자랑 결혼한 건수를 들고 오면 2012년도에 총 국제결혼 총 결혼 건수가 28,000건 중에서 1,300명이 일본 여자랑 결혼을 했거든. 근데 2019년 통계를 보면 국제결혼 총건수가 23,600건으로 줄었는데 일본 여자 결혼한 건수도 903건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총건수는 대충 봤을 때 28,000에서 23,600으로 뭐 대충 한 이거 한 17% 정도 떨어졌잖아. 그지? 17% 정도 떨어졌는데 당장 2012년에 결혼했던 일본 여자의 결혼 건수는 그 이상 떨어졌어. 거의 한 30% 조금 넘게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에 그렇게 인기가 많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 통계에서 봤을 때 유의미한 증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감소했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냉정하게 현실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말해 드릴 수 있는 게 유토피아가 있긴 있지.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유토피아를 어떻게 찾을지는 여러분의 마음인데 하나 확실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 예를 들어 뭐 이제 나나소윤인가 커플들을 보면 되게 유명했던 하늘 커플 있잖아. 보면 존나 부럽단 말이야. 나도 와씨 존나 부럽다 싶은데 우리가 보는 것들이 그저 신기루이더라고. 통계적으로 봐봐. 신기루란 말이야. 보르노란 말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내가 이 말이 뭐 여러분 보고 국제결혼 하지 말란 말은 아니야. 확률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본 여자와 좋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치밀하고 합리적인 그런 플랜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